역사상 3대 크로노그래프는 무엇인가요? 3대 크로노. 아까 자꾸 이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일단은 데이토나 빼놓을 수가 없죠. 롤렉스 데이토나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 문워치 사실 빼놓으면은 예, 섭섭할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인데 전 까레라. 까레라. 네. 아니요, 근데 크로노그래프에서 브라이트닝 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내비 타임 하겠습니다. 내비 타임 하겠습니다. 까레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더. 근데 저는 오히려 데이토나 빼고 까레라, 스피드마스터, 내비 타임 그렇게. 크로노그래프의 역사성이나 가치로 보면은 그게 맞죠. 데이토나는 약간 뒤에 뜬 느낌?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네임 밸류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또 저희가 데이토나 빼면은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호이어 팬한테 진짜 진성 팬한테 물어보면은 까레라 오탑이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아니 크로노그래프의 역사는 호이어의 역사인데 막. 아니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분을 호이어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동 크로노그래프의 전성기 때는 롤렉스, 오메가, 브라이틀링과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뒤에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접근 가능한 가격대 재밌는 다이버 시계 이런 거 위주로 가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캐시카우죠, 이점에.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잘 섞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편집장님은 크로노그래프 호이어를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쿠아레이서를 사실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둘을 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쪽만 파시거나 이쪽만 파시거나 이렇게 하는. 크로는 좀 매니악한 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진짜 호이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까레라까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일반 3엔즈 까레라 말고 크로노그래프 까레라는 확실히 진짜 매니아의 영역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사실 너무 아쿠아레이서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또 가성비를 진짜 시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아쿠아레이서는 범용인 것 치고 비싸요. 비싸죠. 그리고 이거는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인 것 치고 가격이 좋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고 수직 클러치의 컬러밀인데 이 가격이 없잖아요. 까레라도 많이 올라서. 그래도 700만 원이잖아요. 아니요. 요새 900이에요. 900이어도 없어요. 900에 인하우스 크로노가 저희 튜더라는 강력한 또 그거는 대학이기 때문에 걔네는 좀 가격 파괴자 같은 파괴자죠. 파괴자 같은 느낌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가격이긴 하죠. 튜더는 까레라만큼의 어떤 크로노그래프 메이커로서요. 그건 없죠. 몬테카를로 같은 그 시계는 굉장히 저도 갖고 싶어하는 시계이긴 한데 사람들이 부정하는 만큼 그렇게 역사가 없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까레라한테 낼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콘인 점과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인 점을 감안하면 까레라 게 없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면 문워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태고의 그 돈을 태어나.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없어져야만 하는 맞아요. 브랜드가 뭔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 들어보고 이야기는 들어보고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래야지. 무조건 귀 막고 그 돈 씨 그러면 그러면 좀 저는 이상하게 문워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상해요. 이제 좋은 시계인 건 알겠는데 결국 오메가는 사실 CK850으로 드렸거든요. 문워치도 물론 이제 고려 안 해본 건 아닌데 좋은 시계인데 구매 단계에서는 잠깐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크로노그래프 얘기하니까 까레라를 먼저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까레라부터 얘기합시다. 태그호이어랑 사실 인연이 되게 있죠. 제 거의 실질적인 첫 스위스 시계가 모나코였으니까 저는 이제 드림워치였고 모나코가 되게 빨리 드림워치를 들인 셈이에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없어요. 이제 좀 인연이 안 돼가지고 좀 스텝이 꼬여가지고 방출됐다가 지금 새로 다시 들인 이제 다른 모델인데 어쨌든 태그호이어는 제가 생각할 때 럭셔리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기도 하지만 뭐 거기서 머물러도 크게 아쉽지 않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뭐 범용 무브먼트 들어가고 뭐 가성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무브먼트를 많이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만족감과 만듦새, 그러니까 케이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브랜드는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나코 때부터 굉장히 애정하던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사실 태그호이어는 3개잖아요. 뭐 스마트워치도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좀 많은 편이고 제 컬렉션에서도. 근데 아쿠아레이서는 사실 인연이 없었어요. 아쿠아레이서. 80년대, 90년대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부정해서는 아닌데 입문을 그걸 할 뻔했는데 인연이 없어서 좀 안 했고 그 뒤로 이상하게 아쿠아레이서는 좀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나코를 일단 들이니까 그 밑에 이제 엔트리 모델이 안 들어오는 거죠. 한 번에 모나코 사실 태그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다이버가 없어요. 보면은 다이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이버. 다이버 4개 있네. 다이버 4개 있네. 파네라이는 파네라이죠. 다이버,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 맞아요. 이전의 다이버 회전 베젤이 있는 다이버 워치 제가 하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슈퍼오션 헤리티지. 좀 무게가 좀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좀 그때 좀 사정이 있어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레라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케이스만 봐도 시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아이코닉한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맞는 크레딧을 좀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좀 그 고마워하고 좀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플랜지의 크로노그래프 인덱스가 들어간 첫 모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한 또 다이얼을 만들 수 있었고, 이 모델은 이제 2년 전인가요? 그때 구입한 시계고, 이제 카레라 글라스박스 요 케이스가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조금 간헐적으로 이제 요 케이스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팬들을 위해서 이제 내주던 이제 그 플랫폼인데, 2년 전에 그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때 모나코 그린이랑 같이 나왔었어요 거의. 근데 모나코 그린을 제가 샀다가 이게 나오자마자 방출하고 바로 이게 갈아탔죠. 바로 바로. 이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처음엔 좀 그랬거든요. 이상했거든요. 청록색이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뭐 지금도 사실 청록색이 흔하진 않지만 이게 파란색이 약간 있는 이게 왜 그린이지 그런 거야. 나왔을 때 이게 왜 그린이지? 이건 청록색인데?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린이라는 느낌 잘 안 들잖아요. 근데 그린이라고 명명을 했었고,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색이. 저는 그린만 보다가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 색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눈에 안 익은 색이니까. 근데 막상 출시돼서 이제 이미지 컷이랄까요? 뭐 그런 거 보고 영상도 보고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곡선에서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글라스박스의 특유의 글라스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딱 이게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니까 더 좋아요. 이건 진짜 좋아서 구입하긴 했는데 실제 착용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어갔다고 할까? 너무 일단 가벼워요. 나 크로노그래프가 이렇게 가벼운 시계 처음 봤어. 브레이슬릿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호이어 공이 무브먼트 자체의 무게가 전 가볍다고 생각해요. 모나코도 복강 모나코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훨씬 가볍거든요. 뭔가 경량 소재가 들어갔으려나요? 부품이 좀 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단순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크로노그래프보다는 확실히 좀 효율적으로 설계된 무브먼트 같기는 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100m 방수인데 이렇게 가볍다고? 이제 막상 차면서 여러 조명과 광량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차보면은 일반 태고웨어의 선버스트 피니싱과는 다른 피니싱이에요. 밝아요. 이게 색감도 색감인데 피니싱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비춰보면은 명암 대비도 보통 선버스트 피니싱이 빛이 막 날아가거든요. 막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막 사이키 조명 같이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게 많은데, 딥하게 올라오면서도 반응도 잘하는 것 같은 이렇게 반응도 잘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라데이션 같은 게 밝은 안부와 명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만나요. 초록색 물감 한번 탁 터트리면 이렇게 쫙 번지듯이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피니싱이 정말 일반 카레라와는 좀 다른 수준의 피니싱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음판도 마찬가지예요. 실버판도 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요 복각 카레라에는 다른 다이얼 피니싱이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친 결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이크로한 그런 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빛 반사에서 오는 그 어떤 고급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이 그린은 유채색이니까 실버보다 훨씬 더 그 대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게 팬더인데, 팬더는 이제 좀 욕심이 나긴 했지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레귤러로 나오는 글라스박스 카레라는 이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바꾼. 인덱스가 처음에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글라스박스가 확실히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개성이 있죠. 열심히. 그리고 만들기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옛날 그 느낌 그대로의 어떤 그 날것의 느낌이 좀 있고, 지금 이제 글라스박스는 조금 더 모던하게 뭔가 튜브 안에 시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 디자인이에요. 사이즈도 저는 39mm로 레귤러를 냈다는 것 자체가 태고에서 정말 이 갈고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브먼트 디렉터랑 젊은 사장님의 궁합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전에는 작은 시계를 거의 안 샀었는데, 이게 제가 작은 시계로 좀 좋아하게 만든 그런 어떤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도 만만찮게 아이코닉한
케이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호이어가 참 전성기 때 아이코닉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모나코는 어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드림워치로 입문했던 칼리버 11 복강 모나코 이제 왼쪽에 크라운, 그렇죠. 크로노매틱 시절에 그렇죠. 네. 왼쪽에 있던 그 목강 모나코를 먼저 샀었는데 되게 그건 진짜 막 험하게 굴렸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도 차고 진짜 제 인생 그 시절과 함께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스크래치도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사정이 있었던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사실 안 팔아도 상관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올려놨는데 이제 임자가 갑자기 확 생기니까 안 팔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보내놓고 보니까. 근데 걸프 에디션도 만만치 않게 예쁩니다. 저도 사실 매장에서 이걸 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차봐서 그걸 보내는 것 같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데 네가 가야 얘가 올 수 있다.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보낸 다음에 좀 모나코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좀 사고 싶다. 그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보통 같은 무브먼트인 시계를 안 들이시는 것 같은데 얘랑 얘는 같은 무브먼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어지간하면 안 겹치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에 드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 비슷해요. 진짜 갖고 싶은데 무브가 겹친다고 해서 안 사면 다른 걸 사면 그게 과연 나의 행복인가? 나중에 방출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지금 좋은 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놔두면 되게 예뻐요. 네, 진짜 예뻐요. 복강 모나코 있을 때는 호이어 로고가 똑같아서 더 좋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신구의 어떤 대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태그웨어 로고를 좀 좋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역사의 일부니까. 그렇죠.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한데 데일리로 쓰기엔 확실히 이게 좋다. 범용성이라든지 뭐 언제든 부담 없이 차기엔 이게 좋고 모나코는 사실 일반 데일리로 차기엔 부담스러워요. 특별할 때 좀 이렇게 사각시계를 차고 싶을 때 한 번씩 차게 되는 이게 수상 전에 사셨나요? 아니면 수상 후에 샀나요? GPHG? 수상 후에요. 영향 주나요 그런 게? 아니요. 일도요. GPHG의 권위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계업계 아카데미라고는 하지만 오스카상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받았을 때만 인용하는 옵션이죠. 그러니까 샀는데 막상 샀는데 뒤에 뭐가 있네? 뭐 약간 그런 내가 느낌이지. 믿고 싶은 브랜드가 받았을 때 야 이거 GPHG 상 받았대. 이거 사야지. 이건 아니고 그냥 샀는데 보니까 GPHG도 받았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역시 구입한 거는 상을 받는구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기분이 좋은 거고 기존의 걸프들 보면 좀 스트라이프가 좀 두껍기도 하고 좀 과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칼리버 11 베이스로 많이 그동안 나왔기도 했고 제일 최신 무브먼트 기반으로 만들기도 했고 블루 다이 컬러잖아요. 일반 레귤러 모나코보다 색이 훨씬 더 진해요. 피니싱도 조금 더 미세하게 다르게 들어갔고 이 레귤러 버전은 원 바깥으로까지 선버스트가 다 뻗어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분해도 이미지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파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정판 같은 거 나와보면 이 컬러로 이 컬러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버스트잖아요. 선버스트의 어두운 부분이랑 색을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색이 쭉 일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감이 달라요. 그런 것도 거울 같네요. 진짜. 그래서 되게 진하게 들어갔고 일반 레귤러 버전이랑은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많이 다르게 나왔는데 가격은 거의 똑같은가 조금 더 높던가 아무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컬러 들어갔고 이 스트라이프도 그냥 예전에 그냥 쭉 뻗었잖아요. 이 파츠에는 넣어놓고 바깥쪽 파츠 위에 선 넣어놓고 안쪽 파츠에는 이 서브 다이얼을 넣었잖아요. 이런 센스도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전성기 때 호이어 때에 비해서 좀 두께감은 있는 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감성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비판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복각을 하면 마이크로 로터를 만들어야죠. 특히 호이어 공이 같은 경우는 단방향 로터라서 웅웅거림 같은 것도 있으니까 더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별론가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단방향의 장점은 이게 레이싱 워치잖아요. 휠 모양이잖아. 이거죠. 왱 도는 거. 이게 장점이죠. 사실 뭐 나름대로 감성이고 멋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제 양방향으로 표준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좀 그래요. 단방향이 또 고장이 적게 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양쪽 다 와인딩이 되려면 부품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레치틸도 몇 개 더 들어가고 그게 윤활 잘 안 됐을 때 깨져나가고 그런 IWC처럼 아예 펠라톤 와인딩에다가 세라믹 부품 딱 넣어가지고 또 그러면 또 모를까. 근데 양방향이 사실 골병 잘 들거든요. 험하게 차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험하게 찰 거면 단방향이 오히려 좋기도 한데 상대적인 장점 같은 걸 비교해가면서 차는 재미가 있게끔 이건 단방향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무브에 너무 집착하면 즐거운 시계 생활이 안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집착하자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다 경험할 수 맞아요. 각각의 장점이 다 있으니까. 근데 무슨 시계의 여론 같은 것도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수직 클러치가 유행할 때 모든 시계가 다 수직 클러치여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인하우스 새로 나오는 건 다 수직 클러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가는 게 맞는 건가? 수평 클러치 하면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들이. 그럼요. 네,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다양성이 자꾸 죽는 것 같아서 인터넷 시대의 해악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좀 네. 인터넷은 다 모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가지 방향. 네네. 호이어 02 무브먼트를 크라운 위치를 바꿔서 복각을 출시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기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듈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로터하고. 그럼 가격이 너무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러긴 네. 하겠네요. 네네. 그냥 요 무브먼트에서 사실 기존에 칼리버 11이 와인딩 효율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와인딩 289이니까. 네, 와인딩 효율도 너무 안 좋고 이게 날짜 창도 미세하게 조금 그런 게 있고 약간 무브먼트가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브먼트에서 크라운 위치 바꿔서 뭐 두께는 뭐 어차피 비슷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새 복각 모나코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어쩌다가 또? 스마트워치는 이제 이것도 사연이 좀 있는데 제 슈퍼마리오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사실 한때 게임 글도 쓰고 편집장님 성함으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편집장님이 게임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거 저의 흑역사를 그 시계만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또 뭐 게임 되게 좋아하고 닌텐도야 뭐 게임의 거의 고전이니까 마리오는 누구나도 흠모하는 캐릭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태국에서 인스타에 뭐 마리오 닌텐도와 콜라보해서 시계를 낸다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그때 스누피가 워낙 또 핫했고 이러니까 기계식 시계인데 뭐 좀 마리오가 좀 움직이겠군.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웬걸 스마트워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 스마트워치네 좀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마리오니까 구경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거 구매했던 점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좀 물건 좀 보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킵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 팔고 그냥 나한테 보여주려고 킵을 해놨던 건데 그 다음날 루리앱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 게임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시계에 대한 뉴스가 뜬 거예요. 그날 완판. 이 세상에는 어렸을 때 마리오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연봉이 꽤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몇 명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못 사겠어요. 250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살 수 있죠. 마리오 좋아하면 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산 거죠. 저는 호이어나 몽블랑이 이제 럭셔리 스마트워치를 개척하고 있는 두 브랜드잖아요. 케이스가 정말 좋아요. 가격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호이어 케이스랑 비슷하잖아요. 케이스의 퀄리티. 맞아요. 뭐 물론 조금 저는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매장에 갔어요. 그날 아침에 일단 완판됐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출시되는 그날 아침에 제가 가서 물건 보러 갔거든요. 시계 보러 갔는데 이미 모든 제품은 다 팔려 있고 저를 위해서 남겨놓은 한 제품이 있는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죠. 그렇게 그건 너무 잘해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워치를 왜 이 가격 주고 사냐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스마트워치는 그냥 문자 확인하고 그냥 시간 확인하고 그냥 뭐 카톡 알림 정도 확인하고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기능은 사실 크게 쓰지도 않고. 저는 딱 하나 불만인 게 이 케이스가 너무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사실 기계식 시계는 평생 쓰려고 사잖아요. 뭐 물론 방출하시 뭐 이론상으로는 평생 쓸 수 있는데 얘는 그 모듈의 수명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길지 않은데 이 정도 좋은 케이스를 해줬으면은 모듈을 돈을 내고서라도 한 두세 번은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고장이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배터리 교환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때 물어봤는데 그래서 뭐 이걸 내서 뭐 이렇게 교환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것까지는 고려 안 했어요. 저는 뭐 고친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게이지가 차면서 별건 아니에요. 그냥 운동 기능을 그냥 초기 화면에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넣어놓은 건데 그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걸은 그 퍼센티지만큼 이제 요 버섯에 오면 저 애니메이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토관에서 나오고 여기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운동량 거의 다 했으면 이제 별이 돼서 막 버쩍버쩍하고 끝까지 오면 이제 꼴이 나는. 그런데 이게 전자제품인 건 내가 알아. 전자제품은 아는데 뭔가 움직이면서 게이지가 차니까 이게 마치 기계식 같은 그런 감성을 저는 주는 거죠. 마치 그런 게 좋았고 어쨌거나 뭐 버섯이나 이런 게 각인이 돼 있잖아. 이거는 약간 좀 물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적당한 하드웨어의 이 정도의 어떤 감성? 그래서 그냥 쿼츠처럼 차면 되겠다. 쿼츠처럼. 꼭 연동 안 해도 스마트 연동 안 해도 그냥 전자시계인데 마리오가 걸어다니는 전자시계.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참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비싸지. 물론 비싸죠. 정신 나가.
그놈이 애플워치를 사지 이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냥 거기에만 딱 가치를 두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시계 생활 초창기, 비교적 초창기에 구입한 시계고 애정이 사실 굉장히 넘쳐서 구입한 이게 시계입니다.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독특하죠. 뭐예요 기능이? 이게 이제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라는 모델이고 몽블랑이 사실 이런 컨셉의 시계를 전혀 안 내다가 뭐 그냥 마이스터틱이라든지 뭐 타임워커라든지 스타레거시 같은 뭐 그런 거 쭉 내다가 좀 드레시한 시계들 많이 냈잖아요. 기본적으로 몽블랑이 만년필 브랜드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마 다비드 세라토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면서 제품 기획 디렉터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뚫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몽블랑이 산이잖아요. 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네르바 있잖아. 미네르바 타니까 군용시계, 예전에 미네르바 군용시계 대단했지. 우리 산악 컨셉에다가 미네르바 군용시계 분위기 한번 넣어보서 만들어보자 했던 게 이제 1858 컬렉션이고, 사실 저는 몽블랑의 강점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브랜드고 그 스토리에 제가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반구랑 북반구가 이렇게 지도가 아래 위로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게 북반구, 아래 게 남반구죠. 그래서 반대로 회전을 해요. 평소에는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 도는 거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이것도 그냥 시계 작동할 때는 지구의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돌아가는 게 보이죠. 반대로 돌아요. 당연하겠지만 보통 월드타이머는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남반구는 안 보이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효율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문명이 북반구 위주로 돌아가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외된 남반구를 같이 보여준다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네요. 진짜로. 정말 이 지구의 모든 시간대를 대략적이지만 한눈에 다 보여준다는 거. 볼 때마다 이 시계는 저주받은 걸작인 것 같아요. 더 잘 됐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월드타이머만으로는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홈타임이거든요. 홈타임을 따로. 전 처음에 이게 초침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이건 처침이 없고 홈타임을 해서 이제 1단으로 뽑으면 로컬 타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GMT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GMT 워치인데 이제 월드 타이머처럼도 쓸 수 있는, 가끔 이제 지금 희망봉에는 아침일까 낮일까 뭐 약간 이런 이제 그때 스틸 레귤러 버전이랑 브론즈 리미티드랑 같이 나왔는데, 브론즈 리미티드는 1858이니까 1858개 아직도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뭐 사실 두꺼울 것도 없죠. 크로노가 아니니까. 이 시계 단점을 굳이 이제 잡아서 얘기하자면 42mm거든요. 이 베젤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42가 아니라 43이에요. 잡기는 좋겠네요. 베젤이. 그렇죠. 잡기는 좋은데 그립감이,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미네르바 분위기를 살리려고 너무 앤틱하게 디자인한 거예요. 쉐입이 너무 튀어나와요. 사실 이 러그 사이즈랑 전체적인 밸런스보다. 근데 저는 옛날 다이버 중에 이렇게 생긴 게 많고 써보니까 크라운이 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베젤 돌릴 땐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하죠. 근데 베젤 볼 일이 사실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베젤 많이 쓰니까 이거 방위 베젤이라서 또. 그리고 저는 이 세라믹 베젤이 평면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곡률에다 살짝 좀 누워 있잖아요. 이게 반사가 안 좋아요. 지금 정면에서 봐봐요. 빛이 다 나가요. 근데 그래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예뻐요. 거울에 보거나 남이 볼 때는 깜짝아서 예쁜데 내가 볼 때 빛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시계 추천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장점이라고 리뷰했을 것 같아요. 이 시계. 그렇구나. 일단 장점으로 제가 받아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제 브론즈 시계 치고는 파티나가 잘 안 생겨요. 알루미늄 베이스 성분이 많이 들어간 브론즈라서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바뀌고 막 파티나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땀을 덜 흘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시계인데 시장에서는 그닥 저는 반응이 너무 마음에 없다. 듭니다. 방출하실 거면 말씀하시죠. 계속 이제 색깔 바꾸고 소재 바꾸면서 아직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스의 첫 모델이다라는 점에서 그냥 의미가 있는 시계가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몽블랑이 두 개죠. 하나 더 있죠. 이게 타임워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해외 직구했던, 저 극단에 있죠. 그래서 정가 구매 해외 그레이 마켓에서 어떻게든 싸게.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느낌인데 팬더고. 그때 사실 저도 이게 지금은 스트랩을 이제 정품 다른 스트랩을 바꿔냈는데, 저는 빈트 스트랩 버전을 샀는데 그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요런 빈트 스트랩의 두툼한 느낌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마침 좀 그레이 마켓에 좀 싸게 좀 올라온 게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뭐 세금 내고 되게 비싸게 좀 더 주긴 했는데 그 돈이긴 했는데, 타임워커라는 이제 레이싱, 몽블랑에서는 나름 이제 레이싱 워치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거 오마주예요. 폴 뉴먼 데이토나 오마주예요.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디렉터분이. 그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만든 시계인데, 저는 이제 팬더가 몽블랑의 그 만년필 느낌 있잖아요. 종이에다 이렇게 먹 한 방울을 탁.
그 느낌이 팬더에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다, 몽블랑이. 원래 팬더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붓글씨를 예전에 좀 쓰긴 했는데 만년필은 사실 크게 조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워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시간 산책자,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는 느낌? 그러니까 레이싱 워치인데 워커라고 쓰잖아. 네. 이게 또 어떤 만년필 브랜드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감성을 또 자극하는 거지. 타임워커.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미네르바도 굉장히 역사적인 매니팩처잖아요. 그렇죠. 몽블랑이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시계가. 네네. 근데 오히려 좋은 걸 많이 붙여줬더니 그 기대만큼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네. 미래가 있습니까, 이 브랜드는? 저는 미네르바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몽블랑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미네르바 헤리티지에 꼭 몽블랑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맞아요. 네, 미네르바의 어떤 그런 미네르바 바이 몽블랑 뭐 이렇게 하든지 조그맣게 하든지 미네르바의 어떤 그런 역사성과 정체성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군이 좀 나와주면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양분했죠. 그러니까 네.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이죠. 네. 이쪽은 아예 고급 시계로 네. 그냥 다 두고 이쪽은 이제 대중적인 시계로. 근데 그 시너지가 투트랙으로 가니까 시너지가 잘 안 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